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토종벌의 생태 습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꿀벌의 수명은 하루만 더 살고 1m만 더 멀리 가게 하자, 날게 하자, 이런 제 모토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해요. 여러 가지 벌어 수명이 있는 거거든요. 날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요. 벌이 움직인 시간,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단 하루만 더 살게 하면은 내가 이 벌통에 벌이 3만 마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3만일을 더 사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럼 내 수익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1m만 더 멀리 가면 1m만 더 멀리 있는 꽃을 보고 오는 거니까, 그 꽃에 있는 꿀을 따오는 거니까 그만큼, 이게 뭔 얘기냐면은 벌을 덜 움직이게 해가지고 하루라도 더 살게, 그렇다고 해서 덜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꿀을 따러 나가는 걸 좀 줄이라, 그 얘기가 아니고 작업 폭을 줄여주는 거죠. 그거를 즉 쉽게 얘기하면은 물도 멀리 가서 빨아와야 될 물을 가까이서 빨아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쪽으로 이 벌을 좀 덜 움직이게, 최대한 덜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 발짝이라도 덜 움직이게 만들어 주면은 수명이 더 길어지니까. 그리고 1m만 더 멀리 날게 한다는 얘기는 건강하게 키우자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키우면 그만큼 더 멀리 날고 더 산다는 얘기죠. 거기서 생기는 수익 저기는 막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고대 꿀벌을 살펴보면은 이런 중생대 시대의 화석도 있고, 백악기 시대의 화석도 있는데, 지금의 벌 모양하고, 이게 몇만 년 전 이야기인데도 지금의 벌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 좌측 하단에 이쪽 우측으로 있는 그림, 저기는, 우리가 되게 이제 호박이라고 그러죠. 호박 보석.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거냐 하면은, 소나무 송진이나 이런 데 갇혀서 있던 게 이게 땅에 묻혀갖고 오랜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화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의 꿀벌이나 저기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저기죠. 그래서 앙가카 야생꿀 채취로는 지금 저기가 스페인 발렌시안 저기에서 기원전 7,000년이니까 2,000년을 거기다 기원 후 2,000년 있으니까 9,000년 거기에서도 저렇게 이미 꿀을 채취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런 기록들, 하단의 그림 보면 이집트 벽화에 있던 그림이죠. 그죠? 그때도 이미 저렇게 대박식 벌들을 키워왔다는 거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밑에 그림에는 화석이에요. 벌집.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밀이죠. 소방. 거기 있는 저기 화석으로 변한 거죠. 땅속에 묻혀 있던가 이렇게 해가 어떤 이 지변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화석으로 변한 거죠. 그게. 군집을 이루는 벌들이 있어요. 거의가 벌들은 다 군집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개 중에 일부는 단독 생활을 하는 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은 이렇게 시골에서 보면은 흙을 물어다가 집을 제가 한 마리씩 거기다 애벌레를 놓고서 벌을 키우는, 그건 단독. 어떤 건 땅 속에다가도 이렇게 곤충을 물어다 놓고 거기다 알 하나 놔놓고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이제 걔가 이제 태어나서 벌로다. 단독 생활하는 벌도 있고, 그런데 대개 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벌들은 대개 군집을 이루고 있죠.
뭐 이 뭐야 꿀벌 말고는 말벌 이런 호박벌도 군집을 이루어요. 나나니벌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이 단독 생활을 하죠. 그죠? 곤충을 전에 물어다가 알을 하나 놔놓고서 그냥 내비두고, 또는 이렇게 밑에 보면은 흙으로다 저렇게 집을 지어놓고 한 마리씩 이렇게 저기에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죽죠. 그래서 군집을 이루지 않고 단독 생활을 해요. 예, 말벌도 저렇게. 말벌은 교미를 땅에서 해요. 땅바닥에서. 우리 꿀벌은 하늘을 날아가면서 교미를 하는데, 말벌은 교미를 땅에서 해요. 뚝 떨어져서 땅에서. 저기가 교미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예. 그리고 말벌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동그랗게 저기 짓는 게 있고, 층층이 짓는 게 있고, 다 틀려요. 예. 근데 말벌은 수명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추방을 하면 전부 다 여왕벌로 추방을 해가 가을에 교미를 하고서 월동을 놔요. 단독으로 월동을 놨다가 그 이듬해 이제 집을 짓고서 조그맣게 집을 이제 한 5마리 산란을 해가지고 그걸 키워내고 나면은 그놈들이 이제 출방하고 나면은 여왕은 거기서 왕노릇 산란만 하고 일벌들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력을 키워서 형성해 나가고 1년만 살아요. 예. 군집을 이루는 형태가 좀 이루긴 이루더라도 좀 틀리게 이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꿀을 비축하는, 식량을 비축하는 저기 벌들은 계속 연속해서 해나가는데, 여왕도 뭐 겨울에도 이렇게 생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벌류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예, 저기가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 군집을 이루는 동물의 세계가 있는데, 곤충도 그렇고 동물도 그러고 그러는데, 왕이나 대장 이외에는 출산이나 교미할 기회를 대장이 통제하고 있어요. 벌들은 페로몬이라는 저기로다 여왕 특유의 페로몬으로다가 일벌들이 다 암놈인데 산란을 못하게 억제시켜 놓죠. 근데 동물 중에서는 일부 뭐 사자도 저기 하는데 암놈들이 군집을 이루고 수서자를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자서 교밀해서 저기 하고, 또 코끼리도 역시 그렇고 들깨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야생 개미도 그렇고 그런 형태가 되죠. 페로몬으로 통제를 하든가 아니면은 힘으로다가 통제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죠. 그건 그렇게 하는 건 근친교배를 막기 위해서. 근친교배를 하게 되면 종족이 퇴화가 돼요, 자꾸. 근데 우세종이 개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퇴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근친교배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는 왕족이나 이런 귀족들이 수명이 짧고 특이한 질병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유럽 저기선 근친 혼인이 그냥 늘상 저기 되고 사회 풍습 저기에서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사촌끼리도 저기를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유전 저기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그런 저기에서 저기 있죠. 뭐 지금도 간혹 보면은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죠, 그죠? 예. 우리 동양권에서는 그런 게 안 되는데 일부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토종벌의 습성은 동양적인 토종벌은 서양종보다 야생성이 강하고 인위적인 간섭보다는 자연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배타성이 있고 번식성이 강해요. 배타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종이라도 자기에 속한 본군이 애착이 강하다 이거죠. 예, 그런 저기가 있고 군집에 대한 애착성이 강해요. 그래서 좀 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어, 새끼를 두고는 절대 도망을 가거나 하지 않는데, 가는 경우는 도저히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새끼도 번식을 못하겠고 안 된다. 그러면 질병이 오는 경우, 또 개미가 덤비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망가요. 왜? 이 종족 보존의 애착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선 도저히 여기는 아니다. 우리가 차라리 딴 데로 옮겨보자 하는 그런 기소성은 강한데, 오긴 와도 집을 찾아가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자꾸 잘 싸워. 그래서 양봉만을 이렇게 붙여놓고 사육을 못해. 예. 집 짓기를 잘해요. 소비 강도는 약해. 이렇게 잘 부셔져. 그런데도 밀랍 순도는 더 강하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산란도 잘하고, 그 저밀 습성도 아주 잘하고 있고, 애기도 잘 키워요. 잘 키워내고 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꿀 저장도 잘하고 있고, 예, 화분도 많이 저장해요. 그 화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공 화분을 넣어주면은, 얘네들은 인공 화분을 잘 안 먹어요. 자연 화분이 들어오면은. 자연 화분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공 화분을 잘 안 먹고, 자연 화분을 더 선호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본교 수집력, 나무의 진, 본교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를 이제 나무의 진이나 이런 거를 잘 빨아와. 그래서 그걸 섞어서 섞어서 집을 잘 짓는다는 얘기예요. 예. 말벌은 거의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걸 갉아와서 지가 침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하는데, 얘네들은 밀랍을 하는데, 밀랍 저기를 더 많이 쓰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나무 진이나 이런 걸, 나무 껍질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무 진이나 이런 거를 좀 섞는다 그 얘기죠. 예, 감농꿀 물불용한 물질인데 이걸 좀 많이 빨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저기가 아카시아가 들어온 지도 한 100여 년 조금 더 저긴데,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 좋은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나서 그거를 붉은 산이 되니까 보기 흉하니까 번식력이 강한 아카시아를 이 남미 쪽에서 데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심어놔서 저긴데, 지금이니까 아카시아가 많지만 옛날에 이런 꿀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꿀이 많이 부족해. 먹이가 태부적이었어. 근데 그 중에서 달달한 물질이 감노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화 흡수하는 능력이 아주 강해요. 서양종은 이게 저기가 힘들어. 저기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종은 감노를 많이 빨아와. 그리고 물 급수, 물 가까이에 저기를 우리가 산에다가 빈통을 갖다 놓는 그런 저기 벌을 받으려고 갖다 놓는 경우가 있죠. 물 가까이에 갖다 놓는 게 좋아요. 물이 가까이 이렇게 있는 곳. 예. 그래서 이 습도 조절이나 새끼 키우는데 필요한 게 물이니까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염분고하기. 이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그런 데 보면 벌들이 많이 오죠. 염분을 빨아가려고. 예. 그런 경향이 있고, 청소 활동은 서양종보다 좀 뒤져요. 내부 청소력이 떨어져. 근데 집 앞에, 소문 앞에 청소는 잘해. 왜? 외적으로부터 발견되지 않으려고. 근데 내부는 좀 뒤져요. 청소력이. 선풍 작업도 토종벌하고는 틀려. 양봉하고는 틀려요. 토종벌이. 왜냐하면 양봉은 머리를 안쪽에다 두고 바람을 밖으로 빼내는데, 얘네들은 머리를 밖으로 두고서 안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반대예요. 서로가. 그거 갖고서도 동양종이냐 서양종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습이 안에 실내 저기 볼통 안에 습이 그래서 더 많아. 환풍이 필요하고 환풍구가 필요한데 그걸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약해. 예, 사육 조건과 위치가 좀 서양종보다는 좀 틀려요. 좀 뭐라 그럴까,
사육 조건에서는 좀 간섭을 덜 해주는 걸 좋아하고 있고, 예, 사람들이 인위적인 간섭을 좀 덜 해주는 걸 저기 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도 천적으로부터 이 좀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앞이 훤하게 보이는 곳, 그 절벽 앞이나 이런 데 그 벌떡 놓으면 잘 들어가는 이유가 앞에가 훤하게 잘 보이거든. 그런 그래서 위치나 이런 걸 좀 낯가림이 심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생육 조건과 활동으로 보면은 수명은 뭐 서양종이나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틀린데 일단은 이 서양종도 마찬가지니까 큰 차이가 없고 온습도도 뭐 큰 적이가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새끼를 키우는 거는 34, 35도 이게 예, 이 조건에서 좀 좋아하고 습도는 한 65, 68 요 정도에서 좋아해요. 그리고 영상 5도 이하면은 동사에 벌이 기절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요. 예. 교미 비행은 혼인 비행이죠, 그죠? 외부 온도가 20도에서 30도 정도 쾌차가 나기 바람이 없는 그런 오후 10시에서 3시 사이에 비행을, 1회 비행을 하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2, 3회 나가서 교미를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13, 4회 정도 교미를 해야 돼요. 서양종은 7, 8회 정도 되는데 좀 많아요. 교미 횟수가. 활동용은 뭐 큰 저기하고 저기 없는데 1일 약 40여회 수집 활동을 하고 다소 차이는 있지만 1회 수집량은 30mg 내외. 이동거리는 저기 하면 약 2km. 예. 직선거리 2km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 저기 굴곡진 야트막 굴곡이 많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굴곡이 지면 표면적이 많아지고 표면적이 많으면은 꽃을 더 많이 2km 반경 내에 꽃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좀 전해질 같은 게 요즘은 구하기가 힘드니까 인간이 좀 관여해서 좀 보충해 주는 게 좋고 효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먹여주는 게 좋아요. 예. 토종벌의 구성원은 여왕, 일벌, 수벌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왕벌은 뭐 보통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오직 한 통에 한 마리만 있어요. 일벌들은 뭐 수만 마리 이렇게 하는데 보통 50에서 6개월까지 생존하고 이건 이제 6개월이라는 기간은 안 움직이는 기간. 월동기에는 안 움직이고 안에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네. 수벌은 뭐 보통 한 20km 정도로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죠? 한 20km 정도로 움직이는데 토종벌은 분봉열을 안 받으면 수벌을 키워내지 않아요. 양봉은 뭐 수시로 키워내는데 그냥 뭐 늘상 키우고 있어요. 그러는데 얘네들은 그러지 않아요. 저기가 상당히 경제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근데 월동 때도 수벌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간혹 보면은. 양봉은 아니거든요. 9월 하면 중순 넘어서면 다 몰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버려요. 괜히 쓸데없이 먹이만 낭비한다고 다 몰아내는데, 토종벌은 안 그래요. 그걸 그냥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 저기 수벌. 그리고 수풀은 한 50일 정도 사는데 한 20km를 움직여요. 그리고 아무 통에나 수풀은 들어가면은 먹이를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본능적으로 근친교배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예, 근친교배를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수풀이 그렇게 멀리 움직일 수 있는 저기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밑에 그림은 뭐 일벌, 여왕벌, 수벌 이렇게 수벌은 꼭 똥파리 같이 생겼죠. 예. 토종벌의 산란은 이렇게 처음에 알을 낳으면 이렇게 서 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누워요. 2.5일, 2.5일 알로다가 있다가 이제 부화가 되고 나면은 유충으로 이제 6.5일에서 7.5일 이게 이제 저기 하면 번데기 쪽으로 이제 밀봉이 돼가지고 예, 그쪽으로 이제 가죠. 그죠?
그 여왕벌도 침은 있는데 쏘지는 않아요. 다른 여왕벌하고 싸울 때, 예, 싸울 때만 써먹죠. 그럴 때만. 예. 그리고 먹이는 일벌은 이제 첫 태어나면 알을 산란해서 깨어나면 어느 저기든지 다 그 노얄제리를 먹어요. 근데 2일 차서부터는 변하죠. 여왕으로 키워질 놈들은 계속 노얄제리로 가지만은 일벌 저기로는 이제 섞어서 먹이죠. 꿀하고 화분하고 이걸 이렇게 섞어서 이제 먹이기 이 벌들이 일벌들이 그걸 먹이를 먹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하얀 유액 같은 걸 이제 해가지고 우측 하단 그림 보면 저렇게 이 유액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에 이제 해가지고 자라고 있죠. 그래서 그 벌 혓바닥이 보일 거예요. 저렇게 이 토해내 줘가지고 그걸 먹게 이렇게 해주죠. 그죠? 예. 그리고 구성원의 역할로 보면 여왕벌의 역할은 그냥 구성원의 핵심이에요. 알만 낳는 거죠. 알만 계속 낳아요. 하루에 2, 3천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는데 여건이 맞아야 돼요. 여건이 맞아야지 그 정도 산란을 하는 거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뭐 체력의 한계도 있고 먹이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조건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1년만 쓰고 이렇게 폐기하고 다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산란율도 높고 질병에도 강하고 우리가 노산 하잖아요. 그죠? 나이 먹어서 하면 노산인 경우에는 아이가 튼튼한 아이를 못 낳는다. 뭐 이런 얘기도 흔히들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곤충의 세계에서도 예. 그러니까 대충 그냥 한 1년 쓰고서 폐기하고 왜 그러냐면은 자꾸 분봉열도 더 강해요. 예, 나이가 많아지면은. 예. 올해 태어난 쉽게 얘기해서 4월에 태어난 여왕벌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는 잘 분봉열을 잘 안 받아요. 질병에도 강하고. 그리고 토종벌의 활동 범위는 보통 반경이 2km. 반경이 2km 정도 이렇게. 그래서 밀원수 단지 조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깊은 산속 계곡이 아주 넓은 계곡이 평원 산골 안에 있어가지고 굴곡이 좀 심하게 많으면은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꽃이 다양하게 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활동 범위는 약 2km 정도, 반경이 2km, 그러니까 4km죠. 그 안에 있는 저기는 다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고 자꾸 저기 하는데 왜 내가 굳이 산에다가 벌통을 갖다 놓고 거기서 키워야 되느냐. 그 벌이 2km 반경 내에 민가가 있고 거기에 뭐 공장이 있고 이러면은 다 간다고요. 거기를. 거기 있는 거 꼭 산에 있는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가에까지 다 내려고 다 와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내 마당에다 놓고 키우면은 내 벌 보고 산에 갔다 오라 그러면 돼요.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때 산에서 키운다고 해서 내가 이 마당에다가 설탕물 뿌렸는데 모르고 흘렸는데 걔네들이 와서 안 빨아가느냐? 다 빨아가요. 2km 안에 있으면 다 빨아가는 거죠.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산에 키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산골이라도 반경이 2km 안에 민가 없는 데 없어요. 다 있어요. 네. 일벌의 역할은 납선, 밀랍을 분비해서 유봉이 많이 하는데 집을 지어요. 하인두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노얄제를 분비해요. 머리에 있는 하인두선 있는데 거기에 그리고 향선 이건 이제 저기에 꼬리 부분에 했는데 특유의 기관이 서로가 이제 냄새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내역봉이라는 뭐냐면 안에서 일을 하는 인력 힘력자 저게 내역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움직이는 벌 그걸 유봉이 해요. 태어나면 한 10여일 동안
뭐, 저기 빠르면 일주일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서 여왕벌을 키우거나 노얄질을 분비하고 이런 거 하고, 청소도 하고, 조소도, 집도 짓고, 그 온도, 습도 조절하고, 외적으로부터 집 지키기도 하고, 선풍 작업, 뭐 이런, 뭐, 5만 가지 일을 이렇게 다 해요. 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10여일이 지나면은, 밖으로 이제 외역봉, 밖에 일하러 나가는, 예,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품팔로 나가는 거죠, 그죠? 예, 해가지고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이래 똑같아요, 얘네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꾸물도 모아오고 화분도 몰아오고 각종 필요한 거 이제 뭐 저 프로폴리스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해요. 그 수명은 51일 정도 되는데 6개월까지도 해요. 안 움직이면 그 정도 해요. 그리고 일벌 산란을 하는 경우에는 일벌도 암놈이니까 근데 전부 다 그 여왕 같은 경우 유정란이 있는데 암놈인데 이게 여왕벌이 없어지면 일벌 산란이 돼요. 뭐냐면은 그 여왕 페로몬에 의해서 난소가 억제되어 있던 게 이게 여왕벌이 없어지고 나면 그게 억제가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달을 해. 그러는데 정자를 보관한 그 저정낭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벌 산란을 해요. 그럼 그놈은 그 무정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벌로만 태어나. 예. 그러니까 벌침은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한번 쏘고 나면 죽어요. 침에 빠지니까. 예. 일벌이 하는 일이 이래요. 그리고 토종벌 꿈, 춤이죠, 춤. 예. 토종벌은 아니라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토종벌 같은 경우에 서벌이 이렇게 끄집어내면 씩씩 하는 소리를 내요. 아주. 이 경계음을 바라는 거죠. 양봉은 그런 게 없는데 토종벌은 규칙적으로 씩씩 해요. 그런 경계, 경보를 울리거나 이렇게 해요. 위협을 가하는 거죠.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그런 저기를 하는데, 이제 춤을 춰요. 이거는 이제, 이 내금을 하다 보면 벌이 움직이는 게 어떤 놈 팔자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보여요. 그런 놈들이. 그건 이제 서로 신호체계거든요. 야, 여기서부터 밑에 좌측서부터 보면은 태양 방향에서 오른쪽 60도. 그 춤을 이제 팔자 춤을 추면 그곳에 꽃이 있다. 예,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팔자춤을 추는 거죠. 60도 저기에 꽃이 있다. 이렇게 춤을. 그리고 팔자 모양 팔자 동안 천천히 그리면 멀리 태양을 중심으로 멀리 꽃이 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팔자 형태에 따라서 각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각도. 팔자를 크게 그리면은 각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벌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태양광 발전 그거를 깔아놓으면 해가 두 개로 보여요. 밑에서 반사되는 태양이 있고 하늘에 있는 게 있고 벌이 혼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커져요. 이게 지구를 잘 못 찾는 경향이 있어. 얘네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밖에 나갔다가 2시간 안에 돌아와. 태양의 각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저기에서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잘 못 찾아오는 경향이 있어. 예. 한참 저기 할 때는 밤을 자고 들어오는 놈도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둥글게 원을 그리면 춤을 춰 꼬리를 막 흔들고 그래요. 이거 보면 꼬리를 막 가다가 멈춰서서 꼬리도 막 흔들다가 팔자 그리다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가까이 이렇게 팔자를 아닌 원만 그리고 이렇게 꼬리를 싹 흔들어 제끼고 또 원을 그리고 또 꼬리를 흔들고 이러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도를 이제 계산해서 저기를 하고 방향이 그러니까 원을 도는 방향이 틀린 거죠. 예, 방향을 거기서 이제 꼬리 춤을 추는 그거 하고 원을 어떻게 그러냐에 따라서 각도를 예측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꽃이 있구나 이런 벌춤 이게 내금을 하다 보면 가끔 눈에 들어와요. 잘 보여요. 자주 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재밌죠. 예.
여왕벌어 자연교배에서는 이렇게 보면 짝짓기 비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그 숯벌 직결지가 있어요. 우리 이 남자들도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청장연기 때 보면은 뭐 어디 당구장이라든가 또는 뭐 어느 빵집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 모여서 떠들고 괜히 건들건들하고 뭐 이런 거 저기가 있었죠. 그렇듯이 얘네들도 숯벌 직결지가 있어요. 직결지가 있어가지고 왜 아늑하고 뭐 이렇게 이 계곡 같은데 바람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이놈들이 조건이 좋은데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처녀 여왕벌이오면 특유의 페로몬과 가시광선이 반사되어서 먼 곳에서도 숯벌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뭔가가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높이 10m, 40m까지 날아. 하면은 숯벌들이 이제 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경 2, 300m, 30m에서 200m까지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리는 뭐 5km, 8km까지 이 숯벌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예. 20km, 최장 20km까지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게 페로몬이 방출돼가 이제 저렴 숯벌들이 교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왕 들러리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벌들이 들러리를 서줘요. 호의를 해주는 거죠, 일벌들이. 그죠? 그래서 집 찾아오는 것도 해계고. 그래서 이 공중에서 교미를 하는데 바람이 좀 덜 타고 아늑한 곳, 숯벌들이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보면 저기 했듯이 볼통이 있으면 이렇게 날아가서 계곡이나 이런 데 이렇게 쭉 저기 있다가 거기에서 교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미 장소가 별도로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교미를 하는 그런 저기 자연 교미를 하는 그런 저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숯벌은 일수가 가장 길고 하면서 하는데 뭐 서양정과 숯벌 다른 건 없는데 그런데 토종벌하고 서양정은 교배가 안 돼요. 자연 교배는 안 돼. 글쎄요, 강제 이 교배는 어떨지 몰라도 일단은 안 돼요.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출방 일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우측 그림은 이제 저렇게 교미를 하고 나면 뒤로 바닥 제껴지면 이제 저기가 잘라지는 거죠. 예, 숯벌이 생식기가 떨어져 가지고 하고 그다음 이 교미를 하게 되면은 생식기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걸 빼내면서 동시에 하는 그런 저기가 저는 저기고 그리고 천연 교미한 게 어떤 때 내금하다 보면 꽁지에 하얗게 이 저기가 생식기가 붙어 있는 걸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예. 교미 끝난 상태에서 수포랑 하는 역할은 그거예요. 교미. 예. 나머지는 뭐 예. 그러니까 보통 일부 저기들이 이제 토종벌이 하는 저기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2부로 예, 2부에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